1차 시험 후에 바로 그 해에 2차 시험에 응시하였는지, 그리고 1차 시험이 끝난 후 2차 시험 직전까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1차 공부랑 2차 공부를 병행해서 했었는데요. 1차 시험은 기본 이론만 듣고 나머지 강의들은 듣지 않고 거의 1월부터 주말마다 기출문제 한 세트씩만 풀어보는 식으로 1차를 공부하고 바로 2차 강의를 수강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기본 이론과 심화 강의를 듣던 도중에 1차 시험을 보게 되어가지고 1차 시험이 끝난 뒤에는 아직 다 듣지 못했던 2차 강의들을 더 들었고,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 1회독을 한 후에 저는 2차 시험을 바로 응시를 했습니다. 2차 시험을 초시생이 응시를 하면 좋은 것은 최대한 자기가 썼을 때 어떤 몇 점을 받아볼 수 있고 어떻게 채점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향후 이제 2년차들에게는 향후 공부 방향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초시 때 2차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초시생 분들이라면 꼭 최선을 다해서 2차 시험을 응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해 2차 시험에 응시하였는데요. 저는 2019년 3월에 1차 시험 합격하고 4월 한 달 쉬고 5, 6월에 2차 시험을 공부했는데 너무 난이도가 어렵고, 그리고 글을 써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좀 방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차 그때 시험장에 갔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1차 시험도 합격했겠다? 그리고 4월달 한 달 내내 놀았겠다? 근데 2차 시험 너무 어렵지만 합격은 하고 싶어. 이런 마인드였는데 시험장에 딱 들어선 순간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종이 치기 전까지 한 글자라도 더 쓰려는 그 분들의 약간 절박감? 그리고 그 의지력이, 간절함이 너무 눈에 보였고, 그런 점이 좀 제 정신을 차리게 해줬던 계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 외에도 뭐 시험 볼펜은 뭐 쓰는지, 그리고 책 같은 건 뭘 주로 보는지, 그리고 뭐 에어컨 컨디션은 어떤지, 이런 소소한 부분들 확인하러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암기 우선인가요? 이해 우선인가요? 이게 참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암기랑 이해를 따로 분리해서 본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저는 공부를 할 때 일단은 12월까지는 암기를 하려고 노력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거는 암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그 순간에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해가 안 가는 파트에다가 내가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지 적어놓은 다음에 1회독을 다 돌리고 다시 그 부분에 왔을 때 정말 이해가 되는 경우가 진짜 많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되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궁금증을 해결하지 말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내용들은 거의 시험 직전까지는 다 이해가 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우선인지 암기가 우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는 항상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암기 저는 이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 시험은 어쨌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써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최대한 휘발성 강한 단기 기억보다는 장기 기억을 시험장까지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어떤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앞글자를 따거나 암기송을 만들어서 시험장에 가잖아요. 근데 마음이 안 편해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면 저도 막 별로 안 떠는 스타일인데 되게 떨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해가 안 되면 저는 반대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이해를 하려고 했던 스타일이었습니다. 스타일. 공부를 할 때 구체적인 암기 방법이 있었나요? 저는 그 모의고사를 칠 때 주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외우냐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저는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광펜으로 구조화시키기, 두 번째는 쟁점 노트 활용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손으로 안 쓰고 머리로 암기하는 방법을 총 3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형광펜으로 구조화시키기는요.
글자만 수두룩 빽빽한 책을 보는 것보다 형광펜으로 키워드를 표시한 책이 훨씬 더 눈에 보이기 쉽고 그리고 암기도 쉽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총 7개의 색상을 사용했는데요. 우선은 법 각 조항마다 조문 대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황색 형광펜으로 색칠해서 약간 법의 체계를 좀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세관장은 보라색, 그리고 관세청장은 파랑색, 기획재정부령은 분홍색, 대통령령은 노란색 해서 주어를 표시하였고요. 그리고 빨강색 펜으로는 납세 의무자나 환급을 청구하는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을 표시했습니다. 연두색 펜으로는 장소와 시간을 표시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급을 청구할 때, 조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시간을 표시하기도 했고 제3국 안에서 보세구역으로 이런 식으로 장소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키워드는 초록색 형광펜으로 색칠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법 체계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암기도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쟁점 노트 활용인데요. 말 그대로 그냥 질문 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노트란 저는 항상 공부를 할 때 옆에 쟁점 노트를 펼쳐놓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관세 환급금의 환급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 쟁점 노트에 적는 거예요. 관세 환급금의 환급이란 물음표 혹은 제3자에게 양도가 되는가 이런 식으로 중요한 키워드나 아니면 내가 꼭 이건 외워야겠다 이런 걸 쟁점 노트에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 전 과목을 보게 된다면 쟁점 노트에 쓰여진 질문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언제 활용하냐? 그에 대한 답변은 세 번째 방법인 머릿속으로 암기 그걸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하루 계획을 다 끝내고 집으로 가서 바로 잠드는 게 아니라 그날 공부했던 쟁점 노트를 누워서 봐요. 그러면 제가 아까 관세 환급금의 환급이란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관세 환급금의 환급이란 46조고 세관장이 납세 의무자에게 이거를 환급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책 한 권이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저는 했었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간을 두지 않고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그날 공부를 다 끝내고 집에 가면 피곤해서 빨리 자고 싶잖아요. 근데 이 쟁점 노트가 마무리 공부였던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나는 합격할 수 없다. 이런 굳은 다짐으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3시간 이상이 걸려요. 머릿속으로 전 과목을 해야 되니까 3시간 이상이 걸려서 맨날 새벽 3시, 4시 이렇게 자고 그랬는데 이게 하다 보면 좀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거든요. 좀 본 공부에서 제대로 공부하려고 많이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쟁점 노트 활용은 제 합격의 가장 큰 최고 효자였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시험 쓸 모의고사나 시험에서도 그냥 책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와 신난다 이러면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에 전 과목을 4번씩 봤다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나요? 이 4번이 어떻게 카운팅이 되냐면 처음에 본 공부할 때 한 번 보죠. 그럼 저는 한 과목당 3시간씩 공부를 했었는데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책을 바로 덮지 않고 10분 동안 그 키워드를 훑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머릿속에서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2번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다. 네, 3번째는 그 집에 가서 쟁점 노트를 보면서 또 머릿속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양치를 할 때도 생각을 하고 씻을 때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 생각하고 옷 입으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총 4번을 보게 되는데요.
초반에 제가 본 공부할 때 3시간이 걸린다 했잖아요. 그리고 10분 복습하고 그리고 쟁점 노트도 초반엔 3시간 정도 걸리지만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과연 몇 분이 걸릴까요? 저는 아침에 그렇게 하는데 40분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3시간짜리가 40분으로 축약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체계적으로 약간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합격 수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확실하게 외우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 기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관세법의 경우에는 법령집에 나와 있는 법령 규칙이고 HS 같은 경우에는 주규정이랑 호혜 용어 그리고 평가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법령 고시, 규칙 고시 이 부분이랑 그리고 WTO 평가협정에서 주로 말하는 사례들 계산 문제나 대표적인 사례들이고 그리고 모든 강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주요 사례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했고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는 협약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것들 이외의 내용은 거의 공부를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세법의 경우에는 연계 문제라든지 의의나 법적 취지 이런 거는 아예 보지도 않았고 HS도 해설서는 공부를 안 했고 사실 해설서는 시험 직전까지도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거는 빠짐없이 대부분 공부를 했는데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것들은 공부를 하되 아직 그 논란 중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좀 머릿속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제쳐두고 공부를 했고 무역실무는 이론 부분은 12월까지도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1월에 다시 기본 이론을 들었죠. 이유예생은 3동이나 4일보다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많이 느낄 텐데 시간 활용은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일단 계획을 되게 체계적으로 짰어요. 예를 들어 1년 단위, 그리고 1개월 단위, 2주, 1주, 그리고 하루 이렇게 총 5개의 시기별로 계획을 짰었는데 예를 들어 1년 단위의 계획을 짤 때는 내가 기본 인강을 몇 월 달까지 들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크게 잡았고요. 그리고 한 달 계획을 잡을 때는 예를 들어 관세법 내가 한 달 안에 1장에서 5장까지 보겠다. HS 내가 1부에서 5부까지 보겠다. 이런 식으로 짜고 그리고 2주, 1주, 하루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계획을 짰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낭비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유예생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동차나 4년차 그 이상인 사람들은 3년, 4년 공부를 하면서 경험치가 많이 쌓여서 그분들은 주교정만 보기에는 시간이 남아서 해설서를 볼 수도 있고 다른 범위를 계속 넓혀서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내가 보고자 하는 범위를 확실하게 공부를 해서 만약에 합격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때 이제 내가 불합격의 요인이 범위를 적게 공부를 해서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 넓히자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말했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한 것만 공부를 하면은 유예 기간도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순 공부 시간이 평균 11시 정도였고 한 번 집중 시 3시간 이상을 집중했다고 했는데 안 힘들었나요? 힘들겠죠? 네, 많이 힘들긴 했는데 저는 공부를 아침 겸 점심을 먹고 6시간을 하고 저녁을 먹고 6시간을 하고 이렇게 두 번에 끊어서 공부를 했어가지고 6시간을 공부를 하면 쉴 수가 있으니까 3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한 번 쉬고 2시간 공부하고 한 번 쉬고 1시간 공부하고 저녁을 먹으러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항상 3시간을 공부했던 건 아니고 컨디션에 따라서 2시간 집중을 할 때도 있고 1시간 반 집중을 할 때도 있는데 일단 가장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꼭 3시간은 채우고 쉬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운동도 시작을 하고 체력 관리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수업이 거의 3시간 풀 강의였던 적이 많아서 거기에 약간 습관화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3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저도 중간에 10분 정도 쉬긴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한테 제일 최적화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으셔서 그에 맞게 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약 과목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공부를 하였나요? 제 취약 과목은 간세 평가였는데요. 이 방법은 저희 멘토님이 추천해주신 방법인데 그날 모의고사를 치고 그 다음 날에 모의고사에서 제가 시간이 부족했던 문제 혹은 중요한 문제 아니면 좀 제대로 써봐야겠다 이런 문제를 2개씩 골라서 시간 제한 없이 다시 쓰는 연습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편안해지다 보니까 더 수월하게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리도 했었고 그리고 다른 방법은 저는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교재나 모의고사 문제 외에도 시중에 판매하는 책을 또 따로 구입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 유형이랄까요? 문제 유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취약 과목이 무역실무였는데요. 제가 1차 때 초시 때 2차 시험을 봤을 때 무역실무가 유일하게 꽈락이 나와가지고 뭔가 점수가 안 좋으면은 그게 취약 과목이 되는 게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역실무 양도 너무 많고 외울 것도 많은데 범위도 정해지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일단은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을 가장 앞순위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할 때 항상 무역실무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를 해서 최대한 취약 과목이지만 지금은 취약 과목이지만 나중에는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취약 과목을 최대한 없애는 게 합격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빨리 공부하고 가장 많이 공부해서 무역실무는 하루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대외 외항까지 합쳐서 거의 한 그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스터디는 하였나요? 저는 스터디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혹시 사용하는 펜이 따로 있나요? 저는 제 글씨가 되게 초딩 같고 더럽고 저희 부모님도 못 알아봐요, 제 글씨를.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깔끔하게 보이는 펜을 찾아봤는데 그게 약간 제트스트림 0.5랑 에너겔 0.5더라고요. 그래서 2개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습니다. 저는 에너겔 0.7만 쭉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네, 제트스트림도 쓰고 에너겔도 쓰고 하나 또 뭐 있죠? 하여튼 다른 거 하나도 0.7로 써봤는데 뭐 에너겔이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았고 펜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시험 때 잘 갈아 끼기만 한다면 제가 가끔 갈아 끼는 걸 놓쳐가지고 중간에 펜이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만 조심하면은 펜은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